자, 사채 출제 1순위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좀 페이지가 많아요. 자, 109페이지로 갑니다. 109페이지. 기출문제, 기출문제 한다. 죄송해요. 회계부가소득. 자, 109페이지 오시고. 자, 109페이지에 4번 사채라고 있죠. 사채. 예. 자, 109페이지 4번 사채에다가요. 적어주세요. 81회 5. 81회 5. 그 다음에 97회 4. 그 다음에 어디 가주시냐면 111페이지. 가로 4번 삼각 있죠. 별표입니다. 삼각이 시험에 출제 많이 됐어요. 삼각에 별표 치시고 가로 4번. 자, 거기에다가 회차 적어주세요. 자, 82회 3-2. 그 다음에 93회 2. 그 다음에 99회 3-2. 99회 3-2. 그 다음에 102회 3-1. 다시 한번 82회 3-2. 93회 2, 99회 3-2, 102회 3-1.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또 넘기셔서 한 페이지란다. 114페이지 갑니다. 114페이지에 가로 5번 조기상환. 자, 거기도 적어주세요. 조기상환. 87회 1-4. 87회 1-4. 그 다음에 98회 1-2. 다시 한번 87회 1-4, 98회 1-2. 보시면 살째는 출제를 엄청나게 합니다. 특히 삼각하고 상환 쪽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죠. 자, 사채. 여러분들 이거 배우셨죠? 우리가 어떤 발행되는지.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 자, 우리가 액면 이자율이라는 건 실제로 사채의 발행자하고 사채를 취득하는 자가 서로 간에 실제로 받고 있는 현금이자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외우셔야 돼. 사채의 발행 기업이 사채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이자율, 요게 현금 이자입니다. 현금 이자. 자,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은 뭐냐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에는 시장 이자율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효 이자율이라고 나올 수 있는데 같은 말이다라고 지금 해석해 주세요. 이건 어떤 이자율이라면 우리가 실제로는 여러분 채권 시장이 있겠죠. 맞죠? 채권 시장이 있으면 그 채권 시장에서의 평균적인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에요. 채권 시장에서의 시가 이자율 정도? 알죠? 시가 이자율인데 우리는 시험 목적상 그냥 은행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셔도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알죠? 은행의 이자율. 그래서 시장 이자율은 그냥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은행의 이자율인데 이게 실질적인 이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채를 발행하는 거 있잖아요. 가끔씩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사채를 발행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근데 은행에서는 돈 빌려 보셨죠?
아니, 물론 안 빌려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은행에서 나중에 돈 빌리실 것 한 번쯤은. 맞죠? 근데 사채를 발행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하다 보면, 왜 분기가 저러지? 나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저렇게 안 하는데? 이 생각을 엄청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랑 사채를 발행하는 게 다른 건지 설명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사례는 요 사채 가지고 사례 낼 겁니다. 제가 만든 거 있거든요. 뭐냐면 다 요래요. 요게 X 1년 초고, 요게 X 1년도 말이고, 요게 X 2년도 말이고, 요게 X 3년도 말입니다. 3년도 말인데, 자, 역할군을 좀 나눌게요. 역할군을 나눠야 그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역할군을 나누면 여러분들이 사채의 발행자. 알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 빌리는 회사. 알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사채를 취득하는 채권자. 알죠? 채권자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맨날 돈만 빌려가지고. 맞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분개 끄는 거예요. 제 입장이 아니라.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신 거야. 실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공지만 해요. 찾아와가지고, 야, 민구가 돈 빌려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 너 얼마 갚을게? 너 만기는? 했더니, 만기는 3년이야. 그래서, 3년 어디 보자. 했더니,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3년 뒤에 내가 100만 원을 너한테 갚을게. 그럼 이 100만 원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사채에서는 액면금액이다라고 하죠. 액면금액. 갚고 여기에 무조건 8%의 이자를 줄게. 알죠? 그걸 우리가 액면이자율이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 100만 원에 8% 곱하면 내년도 말에 8만 원씩의 현금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동의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거 있죠? 사채를 발행, 여기다 쓸게요. 어디다 써야지?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건 뭐가 먼저 결정이 되냐면 액면 이자율이 먼저 결정이 돼요. 얘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 보여드려야 되나? 어디 갔어? 전자 공시 시스템. 왜 얘가 있냐? 상세 검색 채무증권 여기 있다. 이자율 없나? 이자율 없구나. 이자율 있는 거 해야 되는데. 사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은행보다 이자를 좀 적게 주려고 하는 거거든, 좀 약간. 에이씨, 어디 갔어? 이자를 안 줘?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이자율 뭐 4% 막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회사가 아예 대놓고요. 저 몇 퍼센트 이자 줄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빌려주든지 말든지 이렇게 공시하는 거예요. 알겠죠? 회사 입장에 당연히 은행보다 싼 이자로 빌려야 이득이잖아요. 물론 나중에 은행의 금리가 또 떨어지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지만, 알겠죠? 차라리 은행한테 빌리는 게 더 안정적이긴 하지. 알겠죠? 아무튼 되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또 모르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사채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도 있어요. 전환 사채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만약에 그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주식 가격이 30만 원이래요. 근데 내가 이제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20만 원이 되면 내가 20만 원에 저 주식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주식으로 바꾼 다음에 30만 원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좀 짜요. 어떤 느낌이 되세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중요한 건 그냥 일단 사채 발행은 액면 이자율이 먼저 정해져요. 알죠? 액면 이자율이 무조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채 발행하고 비교하실 게 은행에서 차입하는 거 있죠? 자, 이제 은행에서 차입하는 건 여러분들이 돈 빌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돈 빌리실 때 우리 액면 이자율이 뭐예요?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채무자란 말이에요. 채무자 맞죠?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돈 빌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발행하는 게 채무증권 사채니까 맞죠? 채무자가 발행하는 거고 채무자가 이자를 정하는 게 액면 이자율이란 말이에요. 방금 저 보셨지만 4%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채무자가 이자를 정해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리실 때 여러분 채무자잖아요. 은행에 돈 빌리시면 가가지고 제가요 4% 드릴게요. 은행이 나가. 죄송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신용등급 아무리 봐도 10% 이상은 10% 이상으로 받아야 되겠어, 은행은. 알죠?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가 그냥 시세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은행에서 차입할 때는 1번 뭐가 결정되냐면 시장이자율이 먼저 결정이 돼요. 즉, 신용등급이나 소득에 따른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시장이자율이.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자, 은행에서 차입할 때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장 이자율에 동의하시면 빌리시는 거고, 동의 안 하면 못 빌리는 거고. 맞죠? 그 말은 뭐예요? 거래가 일어나려면 은행에서 차입하는 건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이자, 액면 이자를 이 이자 드릴게요. 이게 두 번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되세요? 그죠? 이 거래가 성립이 안 돼. 이 둘이 안 같으면 그죠? 그러면 이 둘이 무조건 같아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무조건 액면 발행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할인 발행하고 할증 발행을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게 또 적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난리 나는 거야.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빌리시는 그 이자 주거나 원금 갚는 건 다 액면 발행 쪽이에요. 알죠? 근데 자,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액면 이자율로 액면 이자율 저 4% 이자 드릴게요. 요 사례에서 8%죠? 8%인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돈 빌려줄 때 제가 은행에 저금하면 받는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비교해서 100만 원은 안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 이자율이 10%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저는 100만 원을 은행에 저금하면 10%를 받는 거잖아요. 10만 원씩 꼬박꼬박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액면 이자율이 8%죠. 그럼 여러분들은 매년 말 이자를 2만 원씩 덜 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채는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매력적이지 않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100만 원 못 빌려드려요. 100만 원 빌려드리면 나 손해잖아. 차라리 은행에 저금하고 말지.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꼬시려면 오해하지 마시고 저 선생님 싫어요. 재미없어요? 오케이 미안요. 그럼 저를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만 원 다 안 빌려줘도 돼요. 알죠? 100만 원 안 빌려도 다 조금만 빌려주세요. 알죠? 그럼 제가 딱 세매해가지고 알겠어요. 그러면 100만 원보다 조금 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는가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우리가 사채 발행은 이제 액면 이자율이 8%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이자율을 계산해서 이제 서로 간에 우리가 빌려주고 빌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금액 거의 못 빌려가요. 왜냐면 이게 딱 같으면 거의 무당이거든. 사채를 발행해서 먼저 딱 이자를 정하니까.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은행의 이자율로 생각해 주세요라고 했지 실제로는 채권시장 이자율이에요. 채권시장의 이자는 맨날 변합니다. 1초에 한 번씩 계속 다다다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국채 금리 칩 쳐보시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발언하면 갑자기 푹 내려갔다가 다시 푹 올라갔다 이래. 아셨죠? 이게 달라. 아셨죠?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액면 이자를 어떻게 다 정할 수가 없어. 맞죠? 시장의 이제 계속 시시각각 변하거든요, 실제로는. 알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안 보여드리면 자꾸 은행 생각하셔가지고,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진짜로. 어딨어? 우리가. 미국 국채금리.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봐봐요. 1일 차에도 이거 미친 듯이 변화 여기 왔다가 이렇게 갔다, 여기 찍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라, 사람이. 알죠? 이게 1일차. 알죠?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힘들어. 알죠? 국채나 사채나 비슷한 거야. 맞죠? 이미 배우셨지만 국가가 발행하는 게 국채. 맞죠? 회사가 발행하는 게 사채. 아예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1년치 이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것도 은행 거고요, 은행 거. 알죠? 은행 거고,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제가 은행의 이자율로 생각해 주세요라고 하면 했지, 실제로는 이자는 미친 듯이 변합니다. 여러분 벌써 아시겠지만. 알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 어떻게 맞춰줄지 정할 수가 없어요. 알죠?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시장 이자율이 그 다음 정해지는 거 사채 발행은. 알죠? 요거에 따라 가지고 같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쪽집게야. 그러면 내가 발행하는 시점에 똑같을 수도 있는 거고. 맞죠? 아니면 발행하는 시점에 사채 발행하는 회사랑 사채를 취득하는 채권자의 채권 시장 이자를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를 수 있는 게 일반적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제발. 절대 금리가 고정돼 있다고 생각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사채 쪽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정되는 건 이 8%인 거예요. 8% 다시 여기 10%에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큰일 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할증 발행 해볼게요. 할증 발행. 자, 그럼 순서대로 하면, 자, 액면 이자율은 8%죠, 고정. 근데 여러분들이 딱 빌려줄까 말까 했는데 딱 채권 시장의 이자율이 몇 프로냐면 6%인 거예요. 딱 봤더니. 근데 얘가 8%야, 아주. 그럼 나는 은행에 100만 원 저금하면 6만 원, 6만 원, 6만 원 이렇게 6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근데 얘는 8만 원, 8만 원, 8만 원 이렇게 주니까 2만 원씩 더 주잖아요. 그럼 아름다운 회사네. 맞죠? 매력적이죠. 그럼 매력적인 회사니까 사람들이 들러붙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들러붙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손해를 안 보려고 손해를 안 보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꼬시겠지. 맞죠? 많은 금액 빌려드릴게요. 맞죠? 여러분들이 만약 사기꾼이야. 그래서 선생님 사기치면 안 돼요를 회계에 적용하면 안 돼요. 회계는 둘 다 또라이가 아니라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사기에 속지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저금할 때 이자보다 사채 발행 기업이 주는 이자율이 더 크면 이 사채는 매력적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액면 금액보다 더 빌려줄 수밖에 없어요. 더 빌려주더라도 나는 어차피 현금 이자를 더 받거든, 시장보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질문, 이게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얼마를 빌려줄지 말지는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결정돼요? 액면 이자율에 따라서 결정돼요? 시장 이자율인 거예요. 그렇죠? 시장 이자율이 낮으면 높은 금액 빌려주는 거고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으면 낮은 금액 빌려주는 거고 그래서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발행 금액이 결정돼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지만 할인되는 율 있죠. 왜냐하면 시험에는 할인되는 율을 8%로 주거나 10%, 6% 같이 줘버리거든요. 꼬시는 거야. 8% 한번 써봐. 할인율. 8% 안 써요. 항상 발행 금액의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시장 이자를 씁니다. 그래서 액면 이자율을 아까 우리 할인율 할 때 액면 이자율 안 쓴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 이자를 생각 안 하시겠지? 라고 믿을 거예요는 못 믿겠어요, 솔직히. 왜냐면 자꾸 요거 할인 발행 자꾸 은행 생각하시더라고요. 은행에서는 절대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안 나타납니다. 무조건 액면 발행이에요. 진짜? 아셨죠? 무조건 요거밖에 안 나와. 돈을 못 빌린다니까 그러면.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채를 공부하실